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네. 미국 시장부터 볼까요? 네, 미국 시장은 오늘 저녁 휴장인데요. 연휴인데 어제는 이틀 하락하다가 소폭 반등을 줬습니다. 다우는 0.01, 나스닥 0.7% 반등 줬는데요. 그 IT 쪽은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소폭하는 정도였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강했습니다. 알파벳이 어제 3.7%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5%, 마이크론도 반등을 줘서 2.8% 올라서 어제 나스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0.76%, S&P 500이 0.36%. 뭐 사실 이번 주 내내 보면은 큰 폭으로 오르거나 큰 폭으로 내리는 이런 부분이 좀 없었고요. 그리고 주요 지표들도 큰 움직임은 좀 없었습니다. 어제 하락 출발했는데 장중 꾸준히 반등을 했어요. 네. 어제 양봉이 좀 컸습니다. 네. 쭉 반등을 했기 때문에 쭉 반등을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뭐 아래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도 있었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좀 늘어났다는 부분, 그리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뭐 1년 내 최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 수익률이 지금 10년 만기가 3.3%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유가가 감사한 이유로 좀 올랐었죠. 그래서 정유주들이 강세였는데 어제는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참고로 어제 중국 차이신 서비스 PMI가 발표됐는데 57.8로 발표됐습니다. 예상이 54.8, 전월이 55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지표는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주요 지표에서 크게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원화가 1,319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요? 이게 어제 우리 시장의 하락의 이유였는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가 1.55%, 우리 시장이 1% 이상 하락한 건 오랜만입니다. 사실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예, 그동안에 작년 10월 이후에 2,500포인트를 위로 상단으로 놓고 조금씩 빠지고 조금씩 오르고 막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어제는 좀 싸더라고. 예, 그 정도였는데 어제는 1.5% 정도 하락을 네. 했고요. 또 그렇게 하락한 배경에는 외국인들이 4,900억 매도, 하루치로는 최근에 이런 규모는 없었잖아요. 기관들도 4,981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0.78% 마지막에 반등을 했어요. 같이 빠지다가. 코스피는 반등을 못했고 코스닥은 반등을 했는데 이것은 그 2차 전지, 에코프로비즘, LNF 예. 얘네들이 반등을 하면서 예. 그나마 이제 코스닥은 정말 반등을 했는데 강합니다. 코스피는 반등을 못했어요. 근데 어제 흐름을 좀 보면은요, 시작하자마자 환율이 딱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1시간 만에 선물을 10,000계약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대거 선물 매도를 좀 했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따라 나옵니다. 특히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나오거든요. 어제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도가 4,8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기관의 매도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해서 있었고 끝내 프로그램 매도가 한 2,200억 정도 이상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1시간 만에 1% 하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장중 반등을 코스피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현물 매도도 계속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요 지금 스토리를 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제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하거나 또는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루 종일 내려갈 만한 이유가 어제 있었나? 없었습니다. 아시아 주요 시장이 빠졌는가? 아니면 어떤 경기 지표나 이벤트가 나왔는가? 네.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맞았기 때문에 그런 날 보면 기프로는 좀 싸하다 이렇게 표현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게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하락을 주도했다고 봐야 되죠. 예, 삼성전자 어제 2.5% 하락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지금 표면상으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미국의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이번 주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 지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거기에 연동하면서 훨씬 더 타격을 크게 입거든요, 시장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에 의해서 이런 게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팩트가 생기면 그 팩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처럼 예상하면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팩트에 의한 거래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 팔아요. 노이즈가 사라지면 사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노이즈가 될 거야 그러면은 팔고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 사고. 우리 좀 그렇게 좀 빨리 하는 그런 네. 성향을 좀 갖는데요. 그게 이제 그래서 뭐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이 펀드 매니저들은 그렇게 거래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뭐
영업이익이 7천억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쇼크가 나올 거다라는 것이 어제 선반영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기저에는 우리나라 국내 경기 우려, 그 기업 실적 우려에 대해서 깔려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하루에 이렇게 갑자기 나왔다는 부분들은 오늘 삼성전자, LG엔솔, LG전자 이런 종목들의 네.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뉴스에 의해서 막 움직입니다. 시장의 매크로 지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뉴스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제 왜 제가 그 히토류 자석 중국이 네. 그 기술 일본에 안 한다 왜 준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제 그 정보들이 상한가 더 같아요. 상한가 같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럴 만한 뉴스인가 제가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네.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돈은 그래도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기에 대한 전망은 어두우니까 그래도 종목별로 쏠림이 있죠. 예, 쏠림. 그렇습니다. 예, 그런 현상이 쏠림이 벌어지고 엄청 쏠려요. 예. 쏠리면 좀 쏠려요. 네. 네,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분위기 이제 연결해서 오늘도 뭐 시장을 좀 보고 뭐 단기 시장 말씀 좀 드려보면 오늘 미국과 유럽 주요 시장은 휴장이고요. 오늘 근데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솔루션 잠정 실적 발표를 합니다. 미국을 보면은 물론 지금 뭐 어떻든 이번 주에는 좀 관망 분위기가 심했는데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 악재가 있었던 부분 변동성이 심했지만 음행 파산 이거 지나갔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것은 호재성이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반영이 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경기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경기 지표 다 부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다음 주에 CPI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이제 연휴를 앞둔 관망이 이번 주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좀 자세히 좀 더 길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제 환율이 보면은 위안화가 오른 것도 아니에요. 달러너스가 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원화만 그랬죠. 예, 우리 원화만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의 경기 둔화에 직접적으로 우리는 이제 수출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 부분 좀 있을 것 같고 네. 또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2,500포인트 근처 가니까 또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2,500포인트에 대한 진짜 부담 2,500포인트 진짜 강하네. 6개월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 6개월째예요.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길적으로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발표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이것이 쇼크로 나올 것이라고 다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 그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꽤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 매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삼성전자 매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그 전날은 샀고 그 전전날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매도한 걸 보면은 해지성 거래가 상당히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발표되고 나서 시장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외국인들이 만기약, 2만기약 이렇게 선물을 매도하면은 꼭 이제 나오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 매도를 했을 때 다음 날은 어땠나? 일주일은 어땠나? 이런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제 저녁에 나왔길래 제가 아침에 봤더니 네. 반반이더라고요. 반반. 이번에는 아니요, 과거에 쭉 계속 외국인들이 그래요? 선물 매도를 그렇게 강하게 했을 때 그 후에 연속적으로 계속 하락했냐 그것 때문에 아니면 그리고 곧바로 반등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의 대부분 그냥 반만이더라고요. 그러니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또 어떻게 갈 거다라고 그냥 사전적으로 뭐 예상하기보다는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이제 주가 움직임 여기에 따라서 또 다음 주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는 CPI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쉽게 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CPI가 예상이 MOM으로 지난번에 0.4% 증가했잖아요. 네. 그래서 6%였나요 지난번에? 그런데 네. 이번에 똑같이 0.4면은 5.3까지 떨어집니다. 똑같이 MOM으로 0.4% 증가해도. 네. 그러니까 이번에 3월 CPI는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 기대감이 전제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떨어질 부분이 아닌데 외국인들이 매도한 거를 가만히 어저께 보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어제 그 유니온은 상한가 쳐버렸네. 유니온 어제 아침에 그 뭐 동양 계열사라고 하셨던 계열사는 아니고 뭐 형제. 가족에 있는 뭐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약간 요즘에 좀 말씀드리기 예민해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조모들의 미국의 왜 작년에 밈지수들 막 몰랐잖아요.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잘 하면 되겠지만은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무튼 이건 중요하니 또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CPI가 있고요. 그리고 IMF나 월드뱅크에서 지금 우리 글로벌 경제에 대한 회의를 하고 전망 보고서 이런 것들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경기 지표, 경기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CPI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말씀드렸고요. 아까 우리 공 기자님 말씀 주셔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IMF 총재가 향후 5년간 세계 경제 연평균 3%다. 코로나 이전의 10년간은 연평균 3.8%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여기 딸린 두 줄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침 일찍 가다 보니까 요 지워야 되는데 못 지운 부분. 여기 2.9% 전망까지가 오늘 내용이고요. 네. 어저께 한 내용입니다. 블라드 총재 의견은 이제 월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미국의 금융 스트레스는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4.75에서 5.5% 정도로 보기 때문에 추가 인상 정도는 필요하다. 뭐 저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국내 뉴스인데요. 네. 국내 사모펀드 연합에서 지방은행을 인수 추진한다는 매일경제 개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뭐예요 저게? 이거는 뭐 우리 직접 주식 투자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경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모펀드 운영사들이 연합을 해서 지방금융지주사 그리고 외국계 한국법인들이 지금 철수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철수합니다. 그 철수하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철수하고 있어요. 이런 데들을 인수해서 공동으로 뭐 5% 10% 이렇게 사서 공동으로 인수해서 지금 현재 5대 은행 과점 형태가 있는데 여기와 경쟁하는 새로운 금융지주사들을 만들려는 준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CT 같은 거 철수하잖아요. CT 철수 한다는 얘기 뭐 작년 재작년부터 있어 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매금융은 다 철수했죠. CT는 그런 데 인수하고 지방 금융지주사 인수해서 우리나라 과점 형태의 은행 이거 좀 어떻게 좀 탈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 정부의 의견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써놓은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융소비자 효용을 증대한다. 자, 과점 형태에서 벗어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금융사들의 저평가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 물음표를 써놨습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그렇고 또는 그들의 의견이 그런 거고요. 실제의 의도나 실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됐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배터리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뭐 계속 배터리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서 변화가 좀 발생이 돼서 그런 네.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K배터리 1분기 합산 매출이 16조 원을 돌파한다. 이거는 우리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워낙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경기도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3사 1분기 매출이 16조,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지금 제가 6천 더듬었던 거는 6조 아닌가? 제가 참 오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이거 좀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년 동기비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100%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제가 또 오타인 것 같으네요. 2023년 합산 수주 1조 원 이상이 아니겠죠, 당연히. 100조 원 이상이라고 될 것 같은데. 아침에 타이핑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죄송합니다. 맞는 네. 것 같은데요. 보니까 여기 16조에 영업이익 6조면 너무 많은 거지. 영업이익이 네. 근데 이제 요 내용들이 지금 이제 이런 얘기예요. K배터리의 지금 매출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IRA 끝나고 나서 테슬라에서는 한국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소재 기업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수주는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IRA 세부 지침 발표 후에 2차 전지 증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 SDI도 보수적으로 계속을 움직였었는데 생산 능력 증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에코프로도 발표 후에 곧바로 포항에 2조 원 증설 공장 증설한다는 발표를 했었고, 글쎄 저거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SK 머티리얼즈가 8,500억, SKC 432억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셀 업체도 그렇지만 소재 기업들이 계속해서 증설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화면은 뭐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게 전기차 판매 추이입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는 내용이에요.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를 어떤 것 때문에 들었냐면요. 그동안에는 셀은 판매를 했잖아요. 그리고 소재는 공급 계약을 계속 했잖아요. 네. 이걸 우리는 수주 모멘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수주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서 나가서 이익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공장이 증설을 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수주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증설하는 데에 거기에 납품하는 장비, 부품, 또 일부 소재, 다른 소재들 이런 데들이 더 확산되면서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게 지금 훨씬 더 많고 네. 그들 주가가 더 많이 움직여요 지금. 네, 그렇게 좀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내용을 같이 좀 가져왔습니다. 네. LNF 이건 LNF만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매출 1조 클럽에 신규 진입했다라고 했는데 LNF만이 아니고 어떤 기업들이 좀 움직였는가 이런 부분들 좋아졌나 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상장사 중에서 중견 상장사라고 표현을 하는 곳에 1조 클럽이 요번에 새롭게 23곳이 신규 진입하고 3곳이 탈락했다고 합니다. 이건 기업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에서 발표하는 내용인데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2021년 대비 2022년에 상장의 중견 기업의 실적을 봤더니 매출이 18% 증가, 영업이익 19% 증가했다는 거예요. 안 좋다면서요, 계속. 다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 중견 기업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급증한 곳은 LNF 2.9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쪽을 보면요. 뒤에는 오토모티브, BH, 세보 MEC, 코엘 패션, 휴시틀 이런 종목들이 기업들이 이제 증가해서 1조 클럽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고요. 네. 또 감소한 곳이 있는데 위니아, 탑 엔지니어링, KPX 이런 데들은 감소를 좀 해서 빠지는 네. 곳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최대 감소한 곳은 위메이드. 그리고 또 특이한 점 하나는요. 우리 교촌 1위잖아요. 치킨. 네. 교촌 치킨 하는 교촌 F&B 있잖아요. 영업이 감소율 1위로 올라갔었네요. 영업이익 감소율 1위? 예. 영업이익 절대주의가 있잖아요. 근데 감소율로 따졌을 때, 꺾였다는 거죠. 율로 따졌을 때 꺾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격 올렸죠 여기요. 올렸죠. 예, 올렸죠. 얼마나요? 22,000원. 22,000원? 22,000원인데 그 몇 명 먹어요? 한 3명? 아니 한 마리니까 두 명? 한두 명 먹죠. 네. 근데 이제 한 마리 한두 명이야? 한 마리 다 먹는 경우 저희는 있어요? 제시 먹습니다. 아, 그러세요? 한 마리. 야 어떻게 닭을 한 마리 다 먹냐? 아니 한두 연계야 연계? 아니 1인 1탁인데 아, 그 세 명이 드세요? 세 분이? 저희는 뭐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22,000원에 플러스 이제 그 배달료 한 4,000원, 3,000원 요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한 25,000~26,000원은 이제 봐야죠. 집에서 드시면.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쪽이 늘어난 거 분명히 많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중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섹터별로는 어떤 쪽이 좋았고 어떤 쪽이 안 좋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소비 쪽이나 게임 쪽이나 그러니까 수임도 소비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뭐 읽어드리진 않고 여러분 한번 쭉 나중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암학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다음 주 후반부터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연구 결과 발표 또는 초록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 제약바이오는 이슈가 있으면 올랐다가 나중에 또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골라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한미약품이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몇 년 만에 목표 주가 상회한 보고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를 조금은 바뀌고 있는 정도인데 여전히 뭐 조심스러워서 난 제약발 절대 안 해 이러는 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팩트는 팩트니까 움직이는 네. 거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한미약품 참 임성규 회장님 참 대단하신 분이었죠. 지금은 아니에요? 아,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꾸 하셨는데 네. 임성규 회장님이 그 약사 출신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70년대 네. 아마 제 기억에 70년대 같은데 전국의 그 우리 국군 장병들 네. 그 임성기 약국, 임성기 약국이라고 있었다고. 네네. 뭐, 요즘 아침이라서 그런데 임성기 약국이 어떻게 됐 국군 장병들께서 매우 많이 이용했던. 장병들이 많이 가셨어요. 아래에 써서 임질은 임성기 이렇게 된다고. 아침부터 무슨 말씀하시나 했습니다. 네. 자, 뭐 여기서 뭐 더 이상 우리가 말을 붙이는 거는 적절치 저랑 거의 같은 세대이신데 제가 모르는 걸 되게 많이 아세요. 굉장히 많은 풍부한 상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괜히 그 삶의 궤적이 다르실 겁니다. 네, 아주 험하게 사셨어요, 우리 김 프로님은.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